지난번 글을 쓰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자다 깨서 뒤척거리다 통 잠이 오지 않아 들어와 보니 답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무쪼록 진심 어린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며 공감해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 짧게나마 올려주신 분들 모두 잘 읽어봤습니다. 참 시댁들이 문제네요. 일단 저는 협의위원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력이 나쁜 인간인 건지 몰라도 세세하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댓글 보다가 후기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호텔에서 글을 쓰고 하루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마음의 정리와 머릿속에 엉켜있는 이해관계도까지 모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제일 먼저 전화기를 켰더니 난리였습니다. 카톡부터 문자까지. 우선 카톡과 문자 내용들을 보니 남편은 시종일관 무슨 일이야? 전화 통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대략 이런 류의 문자들 뿐이더군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청 걱정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목이 메어와서 엄마, 나야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엄마는 그저 묵묵히 괜찮아 괜찮아 다독여주셨어요. 엄마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말하면 분명 엄마 가슴 찢어놓는다는 거 잘 알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글을 쓰는 것뿐인데 눈물이 나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 결혼식을 너무나도 반대했었던 분이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한 발 물러나 주셨지만 결혼할 때에도 가슴 찢어놓고 강행했는데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엄마에게 알리게 된 제 심정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엄마는 더 나이 먹어서 아이까지 생긴 후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단 이쪽이 훨씬 현명하고 다행스러울 수 있는 거라며 다독여주셨고 조금 더 뜯어 말리지 못했다고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세요 한마디 던져놓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집에서 보자고 조퇴라도 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란 말을 하더군요. 제가 어머님은 하고 물으니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고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갔어요. 옷 한 벌 가져오지 못해 제 몰골은 초조했지만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긴장감도 풀어졌습니다. 남편과 나눠야 할 긴 대화들을 어찌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어찌 이겨낼지 스트레스가 몰려왔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너 시간 후에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대충 남편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한 번만 굽히고 무마시키자는 헛소리를 짓거려댔고 저는 그럴 이유도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더러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대략 3시간 이상은 아마도 언쟁을 벌인 듯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때 너를 만나 너와 결혼한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집안은 더더욱 싫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희 집안이 싫어서 너도 점점 미워진다. 이혼하자. 이런 제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엄마 모시고 본가에 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자기 부모님이 너무 늙으셨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늙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대적하려 드냐며 그냥 져드리고 맞춰가며 살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그날 제가 그렇게 어머님과 한바탕 하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며 말은 안 하지만 노발대발 제 욕하고 가정교육 오느냐며 제 친정 부모님 욕하시고 그러셨겠죠.
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친정 부모님 들먹거리시는 분인데 오죽하시려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면 늘 가슴 아프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 아프고 짠한 너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천년만년 살아라. 난 빠져주겠다.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할 말 못할 말 마구 하다가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참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참 대단한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네 마음속에는 최소한 동정심이나 배려심도 없다. 너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한 여자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나도 한계다. 라는 식으로 짓거렸습니다. 최소한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 처음부터 냉정하게 굴었던 거 아니다. 나도 지쳤다. 양심이나 있으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내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넌 구질구질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진 않지만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재산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냐. 뭐가 되었든 이제 관심 없다. 너도 너희 집도 나만 보면 돈돈거리는데 못 봐주겠고 진절머리가 난다. 네 누나 사업자금 대주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유기견을 위해 쓰고 말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네 집이 개만도 못하냐고 말꼬리를 잡길래 더는 상종하기 싫으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 대 맞을 각오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렸어요. 저보다 더 굴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이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살기는 싫다면서요.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하고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고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군요. 자기가 자존심 부리고 오기를 부려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살면서 솔직히 오기 부렸다고. 네가 원한다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린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것 같냐? 나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오빠가 학창시절 동양화 레슨 해주던 모습, 연애 초기 나에게 맞춰주던 모습, 결혼 초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모습, 그런 추억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 추억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난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오빠는 죽어도 오빠 집과 연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더는 오빠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우리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협의위원회에서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부모님 가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드리자 했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저보고 냉정하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놈의 냉정하단 소리.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협의이혼이 그나마 더 나을 테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서 제출하고 교육 영상 보고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서 진단서 끊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쿨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소송 걸어서 아들내미 그나마 없는 주머니 털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할 뿐이 끝까지 욕이란 욕은 죽어라 하시길래 조용히 녹음 버튼 눌러두었습니다. 신우마저 전화가 걸려와 달래려 들길래 최대한 예의 갖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두서도 없고 그렇네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일화가 엄청나지만 너무 길어질 듯 싶어 욕점만 정리하자면 본인 아들은 얼마든지 세상가 갈 수 있는데 저더러 그 성질머리 가지고는 어디 가서 남자나 만날 수 있을 거냐며 개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혼당할 년이라고요.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한때나마 있었던 분이 내뱉는다는 말이 저러니 하도 얼척이 없어서 대꾸 안 하다가 저 말에 한마디 했네요. 걱정 마세요. 다음번엔 좋은 시댁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게요. 하고요. 정말 두 번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갔을 테지만 의외로 협의해 주었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봐야 저한테는 큰 의미도 없고 살기 힘든 집구석이라서 원망도 듣기 싫고 그냥 이대로 잘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미련, 안타까움, 연민,
이런 감정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고요. 이혼 정리되면 멋진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제 삶을 즐기고 싶네요. 좋아하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처녀 때처럼 어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참 자랑도 아니고 후기라는 것까지 쓰게 될 줄 몰랐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늙어버린 지엄마만 보이고 그 사이에 초췌해져버린 와이프는 안 보인답니까? 쓰레기 버렸다 생각하시고 훨훨 나십시오. 두 번째 댓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이기적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지? 단체로 어디서 교육이라도 받는 건가? 세상은 넓고 뭐 같은 놈은 많다지만 하는 짓거리들은 다 똑같냐 왜? 세 번째 댓글. 남편 놈은 냉정하단 말만 몇 번을 하는 건지 지가 마누라한테 냉정하고 그지같이 굴었던 건 생각 안 하나? 네 번째 댓글. 저딴 남편 협의위원도 아깝습니다. 10원 한 장 안 주고 내쫓아야 하는데 거지 근성. 끝까지 지랄들을 하시네요. 글쓴님 힘내세요. 다섯 번째 댓글. 지 아들 구제해준 것도 모르고 거지 같은 집안이네요. 님 이제 새 출발하시는데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시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